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7개월여 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르면 오늘 미국을 방문해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딸이 참석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학술대회 동영상에서 조 장관 딸을 찾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일에는 서울대 국감도 예정돼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은 이미 붙잡혀 2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경찰은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퇴근 시간엔 평시 대비 80%, 나머지 시간은 60% 수준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아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만났지만 또다시 노딜로 끝났습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린 북한은 미국이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실무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미국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김 대사가 실무협상 장소인 스웨덴을 떠날 때에 맞춰 재협상 조건을 담은 더욱 강경한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당리당략을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 같다며 불쾌한 심경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말한 이준의 협상 재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판문점 회담 이후 미국 측의 태도에 달라진 것이 없는데 2주 안에 새로운 대안이 나올 리 만무하단 겁니다. 한편 회담 결렬 하루 뒤인 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서로 축전을 주고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단둥 일대에도 양국 수교를 기념하는 깃발들이 내걸리며 이번 협상 결렬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직접 찾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실제적 조치가 뭔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북한은 큰 틀에서 그게 무엇인지 밝혔는데 바로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입니다. 앞으로 북미 협상은 어떻게 될지 주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명길 대사는 원하는 바를 사실상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은 명백하다면서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이 깨끗이 제거될 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즉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금지 같은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경제발전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민 카드는 이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석탄, 섬유 등에 대한 수출 제재를 보류하는 등 대북 제재 유예를 고려한다는 외신 보도는 이어졌지만 한미훈련 중단 등 안전보장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북한이 자꾸 안보 이슈를 요즘 제기하고 있는데 이 안보 이슈가 어떻게 절충되느냐. 그래서 연합훈련 문제가 어떻게 절충되느냐가 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 미국 정치 일정에 북미 대화를 이용하려 한다며 불쾌감을 토로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다음에 있을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북미 대화를 이용하려 한다는 불만이면서 동시에 미국이 더 과감하게 양보하고 협상에 임해야 북미 협상이 타결되고 그리고 대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빨라야 올해 말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려면 먼저 실무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해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조민 씨는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한간에서 불거진 허위 인턴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2주 동안 학교와 도서관에서 학회 주제에 대해 자료도 찾고 공부도 했다며 최근 당시 학회 참석했던 동영상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선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반박했습니다. 집에서 서울대 인턴 했다.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그 속에 조 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측이 어제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딸인 조 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학술대회 동영상이 서울대 중앙도서관 자료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언론도 동영상 속 조 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대응을 꺼렸지만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입장 표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립니다. 또 오는 10일 열리는 서울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이른바 조국 국감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을 기점으로 조국 대치전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야당은 또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고서 피의자 공개 소환 폐지를 결정한 걸 검찰 탄압의 증거라며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이 야당에 흘러들어간 경위 등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오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조 장관 관련 내용으로 뜨거울 전망입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증명서 발급, 대학원 장학금 지급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마역 인근 철길 건널목에서 선로로 진입하던 서울행 열차가 시동이 꺼져 멈춰서 있던 마을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선로 앞에 멈춰서 있는 마을버스에서 승객들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백마역 인근 철길 건널목에서 선로에 진입하는 서울행 열차와 마을버스가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대부분이 미리 대피했고 버스기사 2명과 승객 3명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 중이고요. 또 경찰이나 이쪽에 조사를 어차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은 선로에 진입하던 열차가 시동이 꺼진 마을버스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과 벽면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갓 출산한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친모인 전모 씨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강행하자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중국 시위도 격화하고 있는데 일부는 임시정부 수립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저항과 항의의 뜻을 담은 검은색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시위대가 손에 손을 잡고 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평화 시위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Give the message that we are not afraid of the government. No matter how they oppress us, we'll still fight till the end. 일부는 중국 건설은행 현금 인출기를 공격하는 등 과격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몽콩역은 스프링클러까지 파손돼 역사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경찰을 향해 집단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을 일부 차용한 홍콩 임시정부 선언도 낭독하는 등 중국 중앙정부를 자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명의 10대 시위 참가자 실탄 피격에 이어 복면금지법까지 강행되면서 홍콩 시위는 갈수록 경랑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필리핀의 한 성당에선 동물들을 위한 미사가 열렸는데요. 모든 생명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싶어 열린 거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성당 앞에 모였습니다. 어라,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닌데요. 거북이도 있고 심지어 애완용 뱀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성당에선 애완동물을 위한 미사가 열렸는데요. 성직자가 동물들에게 성수를 뿌려주며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꽃으로 만든 한 폭의 그림 같은 전시가 있습니다.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중국에서 열렸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중국의 공원 한복판에 기다란 그림 한 폭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진짜 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바로 꽃으로 만든 210m 길이의 설치 전시. 무려 30만 송이의 꽃으로 만든 건데요. 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과 어우러져 더욱 장관을 이룬다고 하네요. 보트 2대가 빠른 속도로 바다 위를 달리는데요. 보트 한 대가 다른 한 대를 뒤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다 위를 가르는 보트 2대. 늦여름에 열린 수상보트 경주대회인가 싶지만 이는 바로 스페인 해상경찰이 마약 밀수범을 추격하는 장면. 도망가는 밀수범들이 멈추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달렸고 경찰은 밀수범의 보트를 고의로 충돌시켜 이들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